미스터 프릴리 김상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모델링 파트 2 샤크 모델링의 마지막 시간인 렌더링 앤 컴포지트 시간이에요. 어, 렌더링 컴포지트는요,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뭐 초급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레이어 수가 많아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마스킹 작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 차이 말고는요. 사실 기본에서 다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기 때문에 계속 중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늘게 된다. 자, 어, 렌더 세팅부터 볼게요. All Frames로 바꿔놓고요. 300프레임 정도 잡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사이즈는 우리가 보통 이제 FHD로 쓰죠. UHD로는 쓸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컨텐츠가 많이 없습니다. 아직 그 온라인 그 저기 뭐야 온에어 되는 것 중에서는요. 어쨌든 예, 그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이브 잡을게요. PNG로 우리 보통 하기로 했죠. 알파, 스트레이트 알파, 8비트나 16비트냐 뭐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지만 근데 16비트 채널로 할게요. 뎁스가 많을수록 좋다. 예, 그다음에 일단 렌더링을 걸어야 되니까 우리가 볼게 35, 30, 벌써 35까지 왔네. 세팅 지나갔고 35. 여기에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len 폴더를 만들어서 이거는 shark 오케이. 멀티패스도 체크를 해줘요. 일단 멀티패스 체크한 다음에요. 멀티패스도 PNG로 갈게요. 그 다음에 얘도 shark 안티알리싱은 베스트로 놓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apply to 프로젝트는 틱 해야 되겠죠. 언틱 해야지 여기는 적용 안 되지만 렌더링 걸었을 때는 멀티패스로는 렌더링이 걸리게끔 해라. 만약에 멀티패스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뎁스 오브 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뎁스 오브 필드도 얘는 그냥 꺼버려도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에서는 대신에 depth라는 거를 추가를 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tmosphere라고 해서 이런 fog라든지 이런 걸 만들었을 때요, atmosphere라고 하는 레이어를 보통 깔아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두 가지 경우를 다 볼게요. atmosphere multiply, atmosphere 두 가지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RGB 이미지를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shadow 스페큘러, 스페큘러도 넣어봅시다. 이제 좀 리플렉션도 들어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자, 또 뭐 있을까요? 섀도우 들어갔어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당연히 들어갔었고,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더 이상 걸 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세팅을 해줘야 돼요. 일단 락스 부분에 컴포지트 태그를 줄 거고요. 버퍼를 얘는 2번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샤크에다가 제가 퍼스팅 태그를 줄 거고 1번을 줄 거예요. 오케이? 얘 말고는 없겠죠, 사실. 그렇게 뭐 따지고 보면 없을 거예요. 그런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봐야 사실은 이렇게 뎁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머스피어를 거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예. 이거는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멀티패스로 뽑아준다라는 개념은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렌더를 걸어버리면 되겠죠. 자, 렌더가 버킷이 4개밖에 안 나와요. 진짜 느리죠, 컴퓨터.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잘 걸리는지 우리 한 장 한 장 확인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애머스피어. 자, 애머스피어가 이런 거예요, 바로. 더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멀티플라이는 약간 그 개념이에요. 뎁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뎁스. 그죠? 뎁스도 이런 개념이잖아요. 알파, 백그라운드, 스페큘러, 섀도우,
ambient occlusion, reflection에 들어갔죠. reflection은 이제 상호 나오면 나오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가 뭐 한 1년 후에는 될 것 같은데 렌더 끝나면은 바로 에펙 컴포지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렌더링이 다 됐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애프터 이펙트를 켜서요. 제가 지금 PC 모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플러그인 때문에 윈도우, PC 윈도우 모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데시벨이나 뭐 아니면은 음성 녹음된 사운드나 이게 보이스가 좀 이전 지금 맥에서 그 스크린 플로우 가지고 작업하던 거랑 캠타시어로 하는 거랑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약간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임포트를 할게요. 샤크 시퀀스를 하나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자세히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hark AO를 불러올 거고요. 우리 건 건 다 불러올게요. AO,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쭉 그다음에 atmosphere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atmosphere, multiply가 있었죠. atmosphere multiply. 그 다음에 depth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었죠. 볼까요? reflection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RGB 있었고요. RGB 한번 해봅시다. 들어왔네요. 뷰티 패스로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그 다음에 뭐 스페큘러가 있겠죠. 또 스페큘러가 마지막이겠네요. 스페큘러까지 불러와서 자,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해서 랜드 폴더에다가 세이브를 해놓을게요. 미리. 일단 이제 원본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잡혀 있죠. 뒤에는 이제 이렇게 알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무늬가 보이는 걸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알파가 빠지겠죠. 우리가 오브젝트 버퍼도 렌더링을 걸었어야 되는데 제가 오브젝트 버퍼를 렌더링을 걸어놓고는 렌더 세팅에서 세팅을 안 해버렸어요. 그 이전 시간에 우리 저기 어디죠? 그 스탠드 모델링 할 때 오브젝트 버퍼 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오브젝트 버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저는 오브젝트 버퍼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렌더링을 건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버퍼를 우리가 이전에는 세팅을 했다가 렌더링이 안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렌더 세팅에서 스냅4D 렌더 세팅에서 버퍼 1, 버퍼 2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걸 세팅을 안 했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렌더링 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멀티패스 세팅할 때 그거를 빼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빼먹었네라고 하면은 멀티패스만 따로 렌더링 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AO 같은 건 이렇게 따로 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멀티플라이로 준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는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굳이 사실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멀티플라이 일단 AO는 뺄게요. 그 다음에 뭐 리플렉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이 어떨까요? 리플렉션이 뭐 그렇게 보이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 크게 필요 없을 것 같다. 빼면 돼요. 사실 리플렉션.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보시면은 이렇게 멀티플라이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섀도우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약간 문제가 생겼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멀트라는 거 가지고 빼줄 수 있다고 그랬죠. invert, 어멀트 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알파가 빠지기 때문에
인버트, 언버트, 인버트. 오케이. 실수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에 안 들어가죠. 그죠? 섀도우가 원래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된다. 완전히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섀도우가 지금 조금 느낌이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멀리 보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 뒤에 사물이 좀 더 잘 보이게끔 섀도우 부분 때문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큘러 또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스페큘러가 필요한 부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한번 볼까요? add로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큘러가 들어감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질감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것도 빼버리면 됩니다. RGB에는 어차피 비트 패스를 건 거기 때문에 이렇게 RGB만 튀어나오는 걸 거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뭐 분위기 봐서 쓸 수 있을 때 써도 돼요. 사실은. 자 보시면은 뭐 이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왜 RGB를 뺐냐면은 나중에 전체적인 색감으로 이렇게 좀 눌러주거나 하는 게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 뽑아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눌러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커브 같은 걸로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둡고 밝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을 주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색감 조절하는 건 우리 그때 했었나요? 이거 Shadow and Highlight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오토로 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좀 밝아지는. 그러니까 밝은 부분은 좀 밝게 만들어주고 어두운 부분들도 좀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자동적으로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끄면은 이제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값대로 되는 거겠죠. 이게 기본 값이죠. 근데 섀도우 부분까지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 톤을 그래서 이렇게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미들톤이에요. 미들톤 콘트라스트랑 섀도우, 뭐 레디우스가, 하이라이트 레디우스가, 컬러 컬렉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컬러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를 컬러를 어떻게 바꿔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컬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미드톤 콘트라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드톤의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줄 건지 이게 좀 저는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밝게 줄 건지 어둡게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좀 많이 결정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준 거랑 안 준 거랑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난 좀 뒤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 조금씩 만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잖아요. 이게 지금 필터를 준 거고요. 섀도우 하이라이트를 준 거고 오리지널이에요. 그럼 이걸 약간 뭐 중간 정도 난 느낌이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레디우스 값 잠시만요. 토탈 하이라이트 값 섀도우 값 그래서 레디우스 값 가지고 이렇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여기 바닥 부분 잘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라이트 값을 좀 밝아 보이는 이 값을요 중간 톤 값으로 좀 같이 혼용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그죠? 뭉갠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에 대한 경계를 조금 만들어준다는 부드럽게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섀도우 마찬가지예요. 섀도우도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경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밝게 부분은 이렇게 좀 섀도우를 밝히고 싶어 아니면은 뭐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더 어둡게 하고 싶어 아니면 더 하이라이트는 더 밝게 하고 싶어 라든지 이런 식으로
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이제 앰모스피어 멀티플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포그 값이나 뎁스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잠시만요. Gfog 뭐 이런 걸 잠시만요. 이거 일단 잠깐만 뻗겠다 잘못하면. 이렇게 주지 말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줄게요. 이거는 세이브를 하긴 했는데 오토 세이빙이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를 모르겠네. 일단은 요거 잠깐 제끼고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거는 앰모스피어도 마찬가지. 앰모스피어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올려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런 거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거든요. 소프트 라이트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더 확 눌러버리죠. 멀티플라이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단은 뭐 add로 한다면은 이게 밝은 부분만 한 번 더 연출을 시켜주는 거겠죠. 배경 부분.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 이제 뭐 소프트 라이트를 많이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퍼시티 가지고 이렇게 좀 눌러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확인을 해보시면 이거는 풀로 땡길게요. 저는 세이브 한 다음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사실은 이제 이런 거 RGBA를 빼고 줄 수도 있겠죠. RGBA를 제껴놓은 다음에 요걸 가지고 조절할 수도 있는 거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RGBA를 빼버릴 때 RGBA 대신에 요걸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도. 뭐 오버레이를 준다는 거는 조금 너무 오버한 것 같고요. 뭐 하드라이트를 주나 뭐 오버레이 주나 똑같으니까요. 사실은 소프트 라이트로 할게요. 이 정도로 뭐 눌러주는 역할을 좀 한다라는 거. 이렇게 너무 밝아 보이는 이 정도면은 거의 얕은 해안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죠? 라이트가. 그러면 이런 걸로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값 같은 걸 줘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밝은 부분 더 밝게 어두운 부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자체가 이런 포그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어둡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AO 같은 것도 했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뎁스 필드는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걸 다 컴프로 묶을게요. 컨트롤 Shift 혹은 커맨드 Shift C 눌러가지고 컴프로 묶고 shark comp라고 해서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뎁스가 되는 친구를 하나 갖고 들어와요. 이렇게. 얘는 여기다가 원본에다가 이제 우리가 depth of field 이 값이 아니고요. G 블러라고 하는 사파이어 블러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G buffer shark depth 라고 주시고 얘를 하이드 시켜버리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버퍼가 들어갔죠. 그러면은 이제 focal depth 값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ocal depth 값을 있는 위치에서 한번 줘볼게요. 지금 0.5 0.5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뎁스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잡아 주셔야 돼요. 0.5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1로 잡아주시고 레이어 5개 잡아주시고 fog near 이 fog 값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는 fog near, fog color 화이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뎁스를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화이트가 가까웠게 갈 거냐, 그러니까 화이트가 가까운 곳으로 할 거냐, 화이트가 멀리 있는 곳으로 할 거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대로도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면은 그죠? 반대로 준 거죠 지금. 화이트 near로 해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절을 조금씩 하면서 여러분들이 so white black is near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렇게 값이 좀 바뀌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옵션들을 좀 만져보시면은 대충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좀 이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죠? 잠시만요. 최적화된 값을 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좋나요? 살짝만 줄게. 이 정도. 그러면은 이제 뭐 버퍼를 준 거랑 안 준 거랑 뎁스에 좀 차이가 나겠죠. 부드럽게. 이런 폴리곤 깨지는 느낌들은 이제 나중에 스냅포드에서 잡아주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렌더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덜 잡아준 거고요. 자, 여기다가 또 하나 줍시다. 이제 fog라고 해서요. fog 3D 말고요. G fog exponential 한번 줘볼까요? G buffer 불러볼게요. 이게 atmosphere예요. 그래서 shock 그래서 이걸로 리니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내면은 이렇게 블루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fog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density 값을 이렇게 해서 fog를 좀 더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뎁스를.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fog linear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건데요. 비슷한 건데 이거는 이제 opacity나 이런 것들 조절이 좀 가능하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가까이 있는 부분, 멀리 있는 부분 이렇게 별도로 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어둡게 해서 잡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좀 다르게 잡을 수도 있고 색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효과를 중폭시켜서 줄 수 있는 게 이 fog라는 채널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뎁스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줬던 그 fog에서 그래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어요. 원본에는 fog로 렌더링 걸지 않고 fog는 멀티패스로만 뽑아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뎁스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것저것 좀 잡아서 해다 보시면은, 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그림을 내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뎁스를 주고, 이런 식으로 포그를 주니까 좀 그림의 분위기가 나오더라. 내 연출은 이런 것들이 좀 입맛에 맞겠어. 라는 게 눈에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색감이나 이런 것도 조절하시려면은 오브젝트 버퍼 사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실수로, 강의 녹화를 하면서 지금 알게 된 거라서, 지금 다시, 끊고, 렌더링 또다시 걸어가지고, 하기가 좀 시간이 애매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앞서 라이트 스탠드 모델링 파트에서 오브젝트 버퍼 사용하는 방법을 했었기 때문에, 뭐 참고를 하시고,
요번 거에는 빠져있는 렌더 세팅에서 오브젝트 버퍼 1번, 2번만 추가해서 렌더링을 새로 거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그냥 원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원본이 더 낫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원본의 느낌을 충분히 따라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앰버스피어 줬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뭐 세팅을 살짝만 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걸 준 상태에서 또 스페큘러를 주는 거는 또 느낌이 다르다. 그죠? 느낌이 다르다. 상어로 보면 알겠지. 그지?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느낌이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최종적인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원본, 이게 최종 이미지, 원본, 최종 이미지. 뭔가 좀 눌러주고 잡아주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버퍼 갖고 좀 조절하면은 좀 더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기초 단계에서의 모델링 파트는 총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파트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생물인 라이트 스탠드 모델링을 했고요. 라이트 스탠드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선형 애니메이션 잡아줄 수 있는 이제 물고기 상어 모델링을 해서 애니메이션까지 해보고 합성도 해봤고요. 마지막 거는 일단 뭘 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정해지는 대로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진행을 해가지고요.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잡아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한 대로 우리는 애니메이션 파트로 넘어가서 키프레임, 타임라인 이쪽을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망의 모그래프, 모다이나믹스 뭐 이런 거 들어갈 겁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진짜 본격적인 게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모델링 파트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